넌 이미 가족이 아니야. 강규철의 차가운 선언이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미란은 무릎을 꿇은 채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강미란이 절규했습니다. 나는 그냥 승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제인이의 행복은 상관없고. 강규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인이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어. 강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승우한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제인이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라 해도.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강규철은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가족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강규철이 돌아와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YL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지 몇 달이 지난 강규철이 도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자의 것보다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도민준이 강규철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규철은 도민준의 손을 살며시 뿌리치고는 혼자 힘으로 걸어가 자신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회장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황기찬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기찬과 강세리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더럽혔구나. 강규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사진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민준은 강규철의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수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상무 고생 많았어. 강규철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도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경이가 받은 상처 그리고 제인 양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규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수의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내 딸에게 한 짓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강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인이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미쳐갔는지 그 자식들은 모를 거야.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도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때가 되었습니다. 강규철은 책상 위에 황기찬 명패를 집어들고는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명패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직접 저들의 마지막을 지켜볼 거야. 황기찬은 회장실의 대형 모니터를 응시하며 경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도민준이 강미란의 상무실에서 기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있는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황기찬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강미란도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맡겼던 서류들이 도민준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민준 그 자식이 감히. 강미란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상무님, 진정하세요. 황기찬이 미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미란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우리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서류들 안에는 네가 회장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있어.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도민준을 당장 잡아야 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내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그 서류들이 경찰이나 언론에 넘어갔다면.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황기찬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민준 그 자식도 약점이 있거든. 유경이를 볼모로 잡으면. 정신 나갔어? 강미란이 황기찬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그런 짓까지는 못하게 둘 수 없어.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황기찬이 비웃었습니다. 상무님이 지금까지 나랑 한편이었던 이유를 잊었어? 승우 때문이잖아. 강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분노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정윤희의 집 거실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폭로 유튜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도대체 누가 그들을 도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윤 씨 정말 이상해요. 강재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재인 씨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나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재인 씨를 도와준 적이 있거나. 그때 강재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명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누구지? 강재인이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재인 씨 안녕하세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윤도 긴장한 채로 강재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폭로월드의 운영자입니다. 그동안 황기찬과 강세리의 악행을 폭로했던 사람이죠. 강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고통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재인아. 마지막 말에서 강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조된 목소리였지만 그 억양과 말투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라면 대답해주세요. 정말 아버지인 거죠? 강재인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강재인은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계속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인 씨.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일 거예요. 분명히.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저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황기찬이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을 보고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습니다. 오랜만이군 기찬아. 강규철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은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강규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냐고? 강규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네가 날 죽였다고 생각했나? 강규철은 황기찬의 책상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내 딸을 짓밟은 순간부터 강규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손으로 끝장낼 각오를 했어. 황기찬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강규철이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인이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도 오해고 내 손자를 죽인 것도 오해란 말이냐? 그건. 황기찬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강규철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입 닥쳐. 강규철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의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황기찬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댔습니다. 강규철의 분노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네가 내 딸에게 한 짓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 강규철이 천천히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리와 함께 재인이를 속이고 약을 먹여서 미치게 만들고. 아버님 제발. 강규철이 비웃었습니다. 재인이가 너한테 제발이라고 빌 때는 왜 귀 막았냐? 강규철은 황기찬의 목을 잡으려 했지만 황기찬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네 마지막이 곧 올 거다. 강규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각오나 단단히 해도. 한적한 카페에서 도민준과 김도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민준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황기찬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도민준이 서류를 김도윤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겨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다니. 김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생전에 모든 걸 기록해 두셨어요. 도민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겠지만 김도윤은 서류 중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황기찬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와 은호 유괴 사건을 덮은 기록들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민준 씨. 김도윤이 고개를 들어 도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딸 유경이가 황기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도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인 양이 겪은 일들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김도윤은 도민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도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도윤 씨 아버님 말씀이군요. 도민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저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김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의 도민준 씨를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네요. 도민준은 김도윤의 말에 감동받은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도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인 양을 꼭 도와드려야겠어요. 물론이에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들로 황기찬과 강세리를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다짐을 새겼습니다. 정윤희의 집 앞마당에서 강재인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강세리가 나타났습니다. 세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강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제인아. 강세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세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뭘 하러 왔어? 당연히 너를 보러 왔지. 강세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걸 가져갔는지 구경하고 싶어서. 강재인은 빨래를 계속 널며 세리를 무시했습니다. 네가 뭘 가져갔다고? 황기찬 네 아들 네 재산 심지어 네 이름까지. 강세리가 하나씩 손가락으로 세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지? 강재인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강세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 뭘? 은호가 죽은 진짜 이유. 강세리가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그 애를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죽였어. 강재인의 손에서 빨래 집게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세리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청부업자한테 돈 주고 죽이라고 했지. 강세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강재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세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세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내지 마. 어차피 네가 증명할 방법도 없어. 강세리가 비웃었습니다. 너 정말 미친년이구나.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강재인은 세리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계속 말해봐. 강재인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치밀한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계획이었어. 강세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을 유혹하고 너를 미치게 만들고 은호까지 제거한 것도. 강재인은 세리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걸 자백하는 것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세리야. 네가 내준 최고의 선물이네. 강규철의 서재에서 강규철과 강미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규철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 말해봐. 강규철이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황기찬과 손을 잡았는지. 강미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강규철이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있어. 오빠가 뭘 알고 싶어 하는데? 강미란이 고개를 들어 규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직접 내 입으로 말하라는 거야. 강규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미란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승우 때문이야. 강미란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빠도 알잖아. 그래서 제인이를 희생시켰다는 거야? 강규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제인이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어. 강미란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후계자로 정해지고. 그게 제인이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라 해도.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한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 강규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미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최자영이 말했어. 강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규철은 주먹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황기찬과 손을 잡았다는 거야? 황기찬이 약속했어. 승우를 진짜 후계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강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제인이의 행복은 상관없고. 강규철이 돌아서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강미란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강규철은 미란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가족이 아니야. 강규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부터 강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오빠. 강미란이 소리쳤지만 강규철은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깊은 밤 김도윤과 강재인은 YL그룹 본사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틈을 이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여기에 CCTV가 숨겨져 있을까요? 강재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민준 씨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김도윤이 회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황기찬을 의심하기 시작한 후부터 몰래 설치하신 거라고. 둘은 손전등을 켜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윤은 도민준이 알려준 위치를 찾아 책장 뒤쪽을 살폈습니다. 여기 있어요. 김도윤이 작은 카메라를 발견하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 옆에서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확인해 봐야겠어요. 김도윤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자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윤은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황기찬이 김도희를 차로 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강세리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더 있어요. 김도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황기찬이 강규철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찬이 규철의 가슴을 밀치고 규철이 쓰러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강재인이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재인 씨 이제 모든 걸 밝힐 수 있어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도희도 회장님도 은호도. 모두를 위해서.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이제 끝낼 수 있겠어요. 둘은 증거를 안전하게 복사한 후 조심스럽게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찾던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집 거실에서 황기찬과 강세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의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기찬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규철이 살아있고 증거까지 나오고 있어. 진정해 세리야. 황기찬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강세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세리를 찬찬히 바라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너한테 떠넘기는 거야. 뭐라고? 강세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 은호를 죽인 것도 너고 제인한테 독을 먹인 것도 너야. 황기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속은 피해자라고 하면 돼. 당신 미쳤어?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일인데. 증거가 있어? 황기찬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손을 댄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너 혼자 한 일이지.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인데. 친자 확인해 본 적 있어? 황기찬이 차가운 눈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애가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 없어. 이 나쁜 놈. 강세리가 기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기찬이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 세리야. 황기찬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맹은 이제 끝이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세리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 다 폭로할 거야. 해봐. 황기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믿겠어? 살인자의 말을. 강세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기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끝장날 거야. 강세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지. 황기찬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맹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제 각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재인은 정윤희의 집에서 또다시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재인아.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버지 강규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래 아빠야. 강규철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하다 재인아. 늦었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니. 강재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폭로월드도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야. 강규철이 말했습니다. 기찬이와 세리가 내게 한 일들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 강재인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기찬이가 날 죽이려고 했지만 간신히 살아났어. 강규철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상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지. 지금은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에 있어. 도민준 씨가 도와주고 계셔. 강규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기찬이와 세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아버지. 강재인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다 알아 재인아. 강규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빠가 못난 아빠라서. 제때 보호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예요. 강재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강규철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줘. 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죠?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거야. 강규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외딴 펜션에 숨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의심하며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짐을 챙겨. 황기찬이 서둘러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건데? 강세리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해외로 나가야 해. 비행기표는 이미 예약했어. 황기찬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펜션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차다.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펜션을 둘러싸고 있는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공대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이럴 수가. 황기찬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강세리가 기찬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잘못 계획한 거야.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황기찬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경찰들이 펜션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오해입니다. 황기찬이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든 건 이 여자가 한 일이에요. 황기찬이 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비겁한 놈. 강세리가 기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각각 다른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황기찬은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YL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고 강규철이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L그룹 회장 강규철입니다. 강규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회장이 살아서 나타난 것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강규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사위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희 가족과 회사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한쪽에서 강재인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규철이 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 강재인을 YL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강재인에게 돌렸습니다. 재인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재인아, 이리 와. 강규철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떨리는 걸음으로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강규철은 딸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강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재인아. 강규철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버지. 강재인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강규철은 재인을 놓고 기자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YL그룹은 제 딸 강재인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강한 여성입니다. 강재인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YL그룹은 모든 임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강재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기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재인은 비로소 당당히 자신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왕이 진정한 왕자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